전지로 시작하는 오라클 5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5장의 내용 보시면 데이터 조작의 장애를 제거하라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과 함께 데이터 조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이런 장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조작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두 가지가 되는데요. 데이터 조작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조작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중요한 내용, 이 장애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이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 부분하고 제약 조건을 이해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데이터에 대한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데이터 사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추가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제약 조건과 관련돼서 한번 관련된 데이터 사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에 있어서는 이런 데이터 사전에 대한 정보들이 DB를 관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5장의 데이터 사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 사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트랜잭션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은 한 작업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로 이제 이체를 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A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B은행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A은행과 B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은행의 계좌로부터 B은행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체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송금할 돈 10만 원을 한번 송금을 해보죠. 자, 그래서 A은행에서 이체를 갖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B은행으로 제 계좌로 이체를 갖다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A은행에서 이체라는 걸 갖다 제가 수행을 하죠. 이체해서 한번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체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된다면 뭐예요? B은행의 제 계좌에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겠죠? 10만 원이 추가가 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B은행에 추가가 되면 뭐예요? 이체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그때 한 작업의 단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A은행에 10만 원이 이체가 되니까 A은행에는 제 계좌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동시에 B은행에 10만 원이 추가가 되는 작업, 여기까지가 뭐냐면 한 작업이 되겠죠. 이걸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생각할 수 있냐면 B은행이 예를 들어서 저녁 23시부터 24시까지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점검을 갖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A은행에서는 이 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차 해볼까요? A은행은 문제가 없겠죠. 다만 송금하고자 하는 B은행 쪽에서 해당하는 시간 내에 어떤 작업이 수행된다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은행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실제로 B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 어떻게? 전체 작업 자체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트랜잭션 전체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은행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송금하고자 하는 B은행의 전산상에 문제가 있어 이체가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결국 A은행에서 수행했던 뭐예요? 이체 작업 자체도 취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취소라는 부분은 롤백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고요.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다면은 커밋이라는 걸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커밋과 롤백을 통해서 커밋이 된다면은 실제 이제 이체 작업을 통해서 처리된 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작업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DML 작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서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갖다가 조작하는 부분들, DML 언어는 지금 보고 있는 인서트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정하는 업데이트,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딜리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DML과 관련된 이런 시텍스는 제가 책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텍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DML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트랜잭션과 제약 조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서트와 관련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서트에 대한 문법은 이와 같은데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컬럼이 대상이 되겠죠. 추가합니다. values라는 키워드 이용해서 값을 추가하게 되고 컬럼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컬럼 지정된 순서대로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 컬럼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새로운 신규 부서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부서 이름은 280번, 이름은 IT Education이라는 부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은 Department라는 테이블에 전체 컬럼이 아니라 그 중에서 부서 아이디와 부서 이름에 대해서 이와 같이 280번 IT Education 이런 순으로 해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수가 있겠죠.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은 HR 계정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추가 작업을 한번 수행을 해 볼까요? 자, 추가 작업하기 전에 먼저 디파트먼트를 보시면요. 자, 지금 부서 아이디에서 그다음에 로케이션 아이디까지 4개 컬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규 부서에 대한 정보는 2가지가 있죠. 부서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부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컬럼이 아니라 특정 컬럼에 대한 값만 넣기 위해서 지정을 했죠. 부서 아이디와 부서 이름에다가만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한 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ML문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는 DML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트랜잭션이 시작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현재 지금 이 세션에서 트랜잭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서 번호가 280번이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80번에 지금 IT 교육센터라는 게 입력이 되어 있죠. 아직까지 지금 현재 뭐예요? 트랜잭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창을 열어보죠. 역시 HR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자, 역시 다른 세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결과 보시면은 선택된 레코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앞서 세션에서는 우리가 280번 IT 교육센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했었죠. 입력된 내용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션에서는 현재
부서번호 280번, 부서 아이디 280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추가한 세션에서는 현재 트랜잭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다라면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 이 세션에서는 트랜잭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션에서 280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가 추가될 수도 있는 반면에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으면 트랜잭션 한번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커밋으로 정상 처리 한번 해볼까요? 그때 비로소 이 다른 세션에서 추가된 280번 IT 에듀케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트랜잭션이 DML문에 의해서 수행이 되면 반드시 커밋 내지 롤백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들은 봤었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인서트 추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읽어와서 추가를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테이블로부터 4번과 그 다음에 급여인데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0.1이라는 값을 갖다가 곱해서 그 결과를 보너시스라는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리 사전에 보너시스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겠죠. 적어도 두 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4번과 그 다음에 급여라는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 사원 테이블에서 두 개의 컬럼의 값을 읽어오되 셀러리에 대해서는 10% 인상된 값을 10%에 대한 값이 되겠죠. 요거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 보너스에다가 추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서트 구문은 인서트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이번에는 인서트에 보시면은 인서트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셀렉트 문을 수행해서 셀렉트에서 읽어온 내용에 대해서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into 추가하자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인서트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구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insert select 구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select 읽어와서 한 번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into 테이블 이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를 만족한다면 두 번째 이와 같이 한번 질의에서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여러 테이블에다가 동시에 인서트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인서트 문으로 일반적으로 앞에 내용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서트 인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단일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여러 테이블에다가도 이와 같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서트 구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자, 아래 내용 잠깐 보시면요. 오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문 테이블은 가장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는 테이블 중에 하나가 되죠. 따라서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추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과 관련돼서 이와 같은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오더스 테이블에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테이블에 대한 질의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대용량의 어떤 테이블에 대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향후에 많은 양의 레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서트
select 구문에서 이와 같은 구문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리고 지금 아래 예제를 보시면은 주문 연도별로 주문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더 언더바 1990이라는 건 1990년도에 주문된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오더 언더바 1990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 아래쪽 보시면은 오더 언더바 19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주문된 내역을 별도의 테이블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에 대한 주문이라고 한다면은 오더 테이블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오더 테이블에 접근함으로써 보다 주문 테이블에 대해서 나은 어떤 질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해당 연도별로 데이터를 갖다 구분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관리하고자 할 때 뭐냐면 우리가 기존 테이블로부터 해당 연도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갖다 넣고자 할 때 일일이 각각의 테이블을 지정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하나의 문장에서 할 수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시나리오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장 시나리오 잠깐 보시면은 자, 먼저 오더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OE 계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L 계정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더 엔트리 계정으로 한번 들어와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더 엔트리 계정으로 들어와서 한번 오더 스테이블이 있는가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 같이 오더 스테이블이 보이죠?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더 스테이블에 대한 카운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주문과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10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과 관련된 보다 디테일한 어떤 정보들이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연도별로 한번 먼저 구분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실제 오더란 테이블에는 현재 지금 레코드는 많지는 않네요. 먼저 오더 언더바 1990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해당하는 테이블을 좀 만들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테이블은 create as 구문으로 지금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객체와 관련된 부분은 6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오더 언더바 1990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읽어오고 있죠. 읽어와서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더 언더바 1990이라는 테이블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만들고, 또한 오더 언더바 1990의 레코드가 있다면은 해당 레코드 모드를 갖다가 테이블을 생성과 동시에 추가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나 현재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더 언더바 1990과 동일한 구조, 다시 말해서 컬럼,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오더 언더바 1996이라는 테이블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구조라는 부분들은 일단 컬럼과 데이터 타입이 동일하다.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들었으니까요. 오더 언더바 1990 볼까요? 자, 이렇게 이름과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확인하실 수 있죠. 1996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거 비교해 볼까요? 자, 똑같죠? 앞에서 봤던 것하고. 그래서 컬럼과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똑같은, 단지 테이블 이름만 다른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추가 작업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insert all 부분 이용해서 추가를 갖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가는 먼저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조건들에서 손더바 캐릭터 형변환 이용해서 주문 연도가 1990에 해당한다면 어디에? 오더 언더바 1990에 추가를 할 거고요. 다음 주문 연도가 1996이라고 한다면 오더 언더바 1996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인서트 작업을 어떻게? 한 번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작업이 여기 보여지게 되죠. insert all 옵션 이용해서 when 조건에서 주문 연도가 1990이라면 어디에? 오더 언더바 1990 테이블에 그 다음에 1996이라고 한다면 오더 언더바 1996 테이블에 추가를 하게 되죠. 추가할 내용들은 기존 오더스 테이블에 해당하는 칼럼의 값을 읽어와서 추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요. 한번 추가 작업을 해볼까요? 실행.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된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더 언더바 1990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추가된 내용들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오더 데이트는 90년도에 주문된 내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이 구문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자, 앞에서와 같이 주문한 내역은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90년, 96, 97, 98 이렇게 쭉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매번 그렇게 추가 작업을 여러 개 작성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한 번의 인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서버로부터 받게 된다면은 훨씬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트래픽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쿼리문은 SQL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약간은 복잡한 이런 인서트 구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추가해서 보시면은 옵션이 all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옵션 중에서 first가 있습니다. 책에 신텍스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first에 대한 의미는 예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first는 지금 여기 보시면요. 마킹을 했던 special underbar orders라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보시면요. 조건이 현재 나와 있죠. 셀렉트에서 가져왔던 레코드에 대해서 조건이 OTTL이 뭐냐면 10만 이하인 경우에 small underbar orders에 추가하고 10만 초과 20만 미만인 경우에 medium underbar orders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OTTL이 20만이 초과되는 경우인데 먼저 29만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스페셜 언더바 오더스에다가 값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first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뭐예요? 20만을 초과하는 경우엔 다 large 언더바 오더스에 데이터가 추가되지만 그 중에서도 29만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특별히 관리하겠다라고 한다면 first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먼저 29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large underbar 오더스에 넣자라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insert all 이용해서도 역시 작성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OTTL이 29만 이하인 경우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인 경우에는 다 스페셜 언더바 오더스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rst로 작성된 부분들은 all로 바꿔서도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first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